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날씨를 날려버릴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연자의 희로애락이 담기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그럼 재밌고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분들이 이 채널에 사연을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미혼인데다가 여자친구도 없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희 엄마와 쓰레기 같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엄마를 대신해 글을 적게 되었어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란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지내다가 성인이 되자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30여 년 전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열렬히 연애를 하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버지 두 분 다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죠. 엄마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식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집안이 가난하긴 했지만 공부를 매우 잘하셔서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하셨고 대학 또한 장학금을 받고 다니시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나 연애하셨대요. 엄마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가 제대로 기반을 잡을 때까지 결혼을 연기했답니다.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미국 명문대의 MBA 과정을 받으시겠다며 엄마와 잠시 헤어지시게 되었답니다. 이에 엄마는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고 미국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버시는 돈의 대부분을 미국에 입금해 주셨대요. 엄마는 식품 공장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자탕 집에 취직하셔서 야간 알바까지 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아버지를 도와주셨죠. 그 덕에 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수년 후 MBA를 받아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공부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엄마는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뒷바라지를 해주시겠다며 몸이 성하도록 일을 해서 돈을 버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오게 되었죠. 아버지가 경영학 박사까지 취득하시며 첫 직장을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시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버지를 설득하려는데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셨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더는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뱃속에 저를 지우고 떠나라고 하셨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배신의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며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애원하셨는데 아버지는 엄마를 구타하면서 내쫓고 인연을 끊어버렸답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된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던 곳을 떠나 조용한 마을에서 저를 낳고 고생하시면서 사셨죠. 그렇게 싱글맘이 되신 엄마는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답니다. 저는 엄마의 고생을 멈추게 해드리고 싶어 성공의 꿈을 안고 언론고시를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방송국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PD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척이나 바빴어요. 현장을 나가서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한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장면을 담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거의 매일 방송국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일에만 전념했답니다.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자주 도시락을 싸들고 방송국 로비에 찾아오시곤 했어요. 엄마 또 오셨어? 엄마 덕분에 방송국에서 내 별명이 마마보이야. 이래가지고 장가 갈 수 있겠어? 애미가 자식밥 챙기는 걸 보고 마마보이라니. 누가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장가는 꼭 갈 필요 없다. 이 엄마를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사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도록 해. 그 편이 훨씬 마음 편할 거다. 에이, 그래도 장가는 가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손주도 안겨줘야 하지 않겠어? 됐다. 보나마나 나한테 손주 키워달라고 할 게 뻔해 보인다. 난 이제 늙어서 애 못 키운다.
나중에라도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나한테 맡기지 말거라. 그런 식으로 엄마와 티격태격하며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한테 들었던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라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10년을 넘게 헌신한 엄마를 무참히 버리고 부잣집 여자와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아버지는 꽤 유명한 인사였답니다.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에 여러 번 오른 사람이기도 했죠. 엄마에게 들은 내용만으로도 부하가 치미는데 엄마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끔 지역 텔레비전에 나오는 꼴을 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버지라는 인간을 취재하고 과거를 밝혀 벌을 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일면식 없는 아버지는 저를 알아볼 리 없었기 때문에 무대포 정신으로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버지의 처가를 알아보니 장인이 유명한 건설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장모는 많은 인기를 누리던 성악가였고요. 또 아버지의 딸이자 좋아하는 이복남매인 여자는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집안이 정말 빵빵하더군요. 그런데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같은 PD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게 보통 일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에 대한 불순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교수였으니 뇌물수수나 횡령부터 털어내봤죠. 그런데 웬걸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이건 후배들이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권력과 명예가 있었으니 많은 이들에게 청탁을 받으며 챙긴 금품이 엄청났죠. 그걸 토대로 많은 학생들과 지인들을 인터뷰했고 아버지의 더러운 행각들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답니다. 이에 덧붙여 과거 헌신한 엄마를 버린 사실을 증명해줄 외조부를 찾아가 인터뷰했고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만행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추악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의 골수까지 빼먹을 정도로 부려먹은 건 물론이고 부잣집 여자 말고도 엄마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바람난 여자의 존재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책임 PD에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시청률이 꽤 나올 것 같다며 승인 사인을 했고 그 위에 있는 국장님에게만 사인을 기다리면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국장님은 제가 촬영해온 영상을 폐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직접 국장실에 찾아갔는데 국장님이 매우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시며 경고의 말을 전했네요. 야 임마, 너는 취재를 사람 가려서 하라는 것도 못 배웠냐? 신임 나부랭이가 박진국 교수 과거를 탈탈 턴 영상을 송출하면 너나 나나 당장 모가지야. 국장님,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잖아요. 저한테 앞뒤 가리지 말고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찌되었든 박진국 교수는 무조건 안 돼. 다른 나쁜 놈들이 덜렸으니까 다시 취재하도록 해. 국장님은 누구에게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제 아버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제 아버지 방송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기를 드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아버지 방송을 접어버리고 말았죠. 이후 저는 다른 취재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방송은 기억 속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아버지를 무너뜨리겠다는 약속도 까먹은 채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유명한 아이돌 소속사 대표의 이중성 얼굴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그 사람의 단골 술집을 찾아다녔죠. 취재 나왔다는 말을 들은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저를 내쫓는 바람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잠입 취재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다 한 유명한 술집으로 들어가 웨이터의 안내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찾는 아가씨가 있느냐고 물어서 저 괜찮다면 마담 좀 불러주실래요? 제가 그분과 아는 사이여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취재하러 온 거기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은 마담뿐이었죠.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담의 모습을 보자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고 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담 역시 저를 뚫어져라 보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를 지명하셨다던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죠?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손님을 몰라 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낯이 좀 익네요. 그래요? 그런데 왜 젊은 아가씨를 안 부르고 날 불렀어요? 그건 사실 저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인터뷰 요청 드리려고 왔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마담은 아무것도 들려줄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손님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여러 차례 설득을 해봤지만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고 술집에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요. 소속사 대표 말고 다른 인간 제보는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박진국 교수라고? 아마 저보다 PD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계 진출까지 하려는 인간 말이에요. 박진국이요? 당신이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이길래 먼저 제보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새끼 딸이거든. 그녀의 말에 제 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부잣집에 장가가기 전에 바람 피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마을 어르신께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제 눈앞에 있는 마담이 그 여자의 딸이고 저와 이복남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 새끼 아들인데요. 똑같이 대답하자 마담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마담 앞에 앉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자식 아들이에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엄마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임신하고 얼마 뒤에 건설회사 대표 딸과 결혼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매달렸는데 책임은커녕 뱃속의 아이가 자기의 아이인지 확인도 안 된다는 막말을 하며 가차없이 버렸답니다. 내 이야기는 대충 이런데 PD님은 어때요? 저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그보다 심합니다. 저희 엄마는 박진국 그 인간에게 10년 동안 뒷바라지 하셨어요. 투잡을 뛰며 번 돈으로 유학 보내고 박사까지 시켜놨더니 저를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한테 갔죠. 그러고 보니 하나는 똑같네요. 저나 마담이나 각자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버림당한 게 말이죠. 그러게요. 피디님이랑 저랑 나이가 동갑인 걸 보면 동시에 두 여자를 임신시키고 달아난 거죠.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저희 엄마는 그 자식한테 버림받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엄마를 돌봤는데 제가 18살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 바닥까지 온 거고요. 이런 데서 일하면 언젠가는 한번 그놈이랑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담이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의 심심한 위로에 마담은 괜찮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피디님과 제가 그 자식에게 복수해보는 건 어때요? 박진국 교수가 결혼 전 파렴치한 짓을 한 인물인 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찾아올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박진국 뒤를 취재해서 방송해보려 했는데 윗선에서 잘랐어요. 해당 영상도 빼앗겨서 폐기하고 말았다고요.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은 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타는 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자 마담은 담배를 꺼내 물더니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라며 씩 웃더군요. 이튿날 방송국에 들어가 며칠 쉬겠다고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입이 무슨 휴가냐며 당장 다음 주 방송분이 급급한데 뭐하는 짓이냐고 혼이 나기는 했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신청했더니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어주더군요. 그래서 마담이 말한 대로 아버지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마담이 자기 술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다음 일은 알아서 해준다며 저에게 술집으로 끌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존재를 모르는 아버지에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꼬시기로 했죠. 얼마 전 아버지를 취재하며 알게 된 정보가 있어서 어디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지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골프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골프 스케줄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전화해 같이 박진국 교수의 비서라고 거짓말하고 예약 시간 확인을 한다고 했더니 바로 일러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골프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나란히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어슬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명품 브랜드의 골프복을 입은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마담이 시킨 대로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통화하는 척했죠. 여보세요? 김마담. 오늘 애들 새로 들어왔다고? 뭐? 20대 초반의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구했어? 역시 인맥은 김마담이 최고네. 오늘 밤에 놀러 갈게. 그래, 이따 봐. 제가 핸드폰을 내리자 아버지가 골프채를 내려놓고 바로 말을 걸더군요. 네, 저요? 네, 이 본의 아니게 통화하시는 걸 들었네요. 실례지만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도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통화하는 걸 들으셨구나.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여긴 이 단골 손님만 받는 곳이라 알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봐요, 젊은이. 나도 좋은데 소개해 줄 테니 같이 좀 알면 안 되겠어요? 뭐 듣자하니 20대 초반의 아이돌 연습생이 새로 들어왔다는데 나도 그런 친구들하고 놀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닥인 인간이었습니다. 여자를 얼마나 밝히는지 대충 가늠이 되더라고요. 이거 곤란한데 여기 마담이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오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까딱하다 가는 저도 출입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긴 손가락 꼽히는 재력가들 아니면 상대를 안 해줘요. 재력이요? 재력이라면 저도 꽤나 정평이 난 인물이래요. 내년엔 국회의원에 출마할 몸이라고요.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오늘 밤에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원시원하네. 좋아요. 술값은 내가 낼 테니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응? 정말요? 오랜만에 꽁술 먹게 생겼네요. 선생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선생님과 저만 가야 합니다. 거긴 100% 예약제여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야, 어디길래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죠? 여하튼 고급 룸사롱이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겠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이따 밤에 연락해 주시면 만나서 가도록 하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신입이 대거 들어오는 날 이 첫 방문이라니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손쉽게 아버지를 꼬시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마담이 마련한 자리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국 씨 아내 되시는 분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요? 제 남편의 자식들이라는 게 진짜냐고요?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저희 엄마와 10년 넘게 교제를 하시다가 사모님과 결혼을 한 거죠. 물론 저희 엄마를 만나면서 여기 있는 마담, 이 여자분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부도덕한 사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더럽습니다. 아내분께서 놀라셨겠지만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저희가 접근한 겁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실 거죠? 그녀의 물음에 마담이 그건 걱정 마세요.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만들 테니까요. 라며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밤이 무르익어갈 때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이 즐겨보자며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말했죠. 이윽고 멋을 한껏 부린 아버지가 보였고 그를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오빠 왔어? 오늘은 일행이 같이 왔네. 정마담. 가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어. 그런데 오늘 내가 모시고 오신 이분은 보통 재력가가 아니야. 내년에 정계에 진출하실 위인이라고. 국회의원 손님들 널렸어. 뭐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단골이 데리고 온 분이니까 별말은 안 할게요.
얌전하게 놀다 가세요. 진짜 빡빡하네. 고작 술집 하나 운영하면서 무슨 콧대가 이리 높아? 잡소리 집어치우고 오늘 들어온 신입들 방으로 들여보내. 내가 오늘 제대로 돈을 쓸 테니까 VIP로 등록할 준비나 하라고.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마담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여종업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인들만 들어오더군요. 아버지는 입을 떡하고 벌리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이야, 듣던 대로 진짜 훌륭하네. 에? 오늘 젊은이 덕에 제대로 호강하게 생겼으니 이 실컷 마시도록 해요. 비싼 양주도 마음대로 시키고 안주도 최고 비싼 거로 시켜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방에 들어온 6명의 종업원을 모두 자기 옆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구토가 쏠리더군요. 그리곤 종업원들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시며 얼큰하게 취했고 온갖 진상짓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담이 심어둔 종업원이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오빠, 여기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 그거야 당연히 지윤이지. 난 이 세상에서 지윤이가 제일 좋아. 정말?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날 볼 수 없을 것 같아. 난 딱 하루 알바로 나온 거거든. 아, 그래?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이런 데 나왔구나. 오빠가 용돈 좀 줄까? 그래 준다면 나야 땡큐지. 얼른 줘. 에이, 맨입으로는 못 주지. 내 지갑을 열려면 너도 나한테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어? 나 오빠한테 마음 열었어. 오빤 너무 좋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용돈 주세요. 지윤아, 마음을 열었으면 나랑 5층 모텔로 갈까? 거기 가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오빠, 나 쉬운 여자 아니야? 아, 그래, 알지. 응? 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대화 좀 하자는 거야. 오빠가 손만 잡고 얘기만 할게. 정말이지? 그럼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종업원과 아버지는 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저희 테이블을 바로 정리하고 종업원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마담이 부른 아버지의 아내와 장인과 장모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박서방의 실체를 밝힌다고 하니 별곳을 다 와보네. 기다려봐요. 여기 있는 젊은 남녀가 박사방에 숨겨진 자식들이라잖아요. 지금 모든 걸 밝혀준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네, 지금 모텔방 카메라랑 연결됐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서방이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딸보다 어린 여자랑 모텔방을 들어가? 이 괘씸한 놈! 룸 안에서 실시간으로 아버지와 종업원의 대화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훈아, 아까 털어놓고 싶다는 이야기가 뭐야? 그게 집안일에 대한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상처가 아주 크거든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 속 시원하게 오빠한테 말해봐.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얼굴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대뜸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생각엔 말이야.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핏줄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 오빠, 남의 이야기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우리 아빠처럼 임신한 아내를 버린 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자 화면 속의 아버지의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었고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구나.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 선뜻 찾지 못하고 있어. 정말요? 그럼 숨겨진 자식이 둘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훈이 너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아빠는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럴까요? 오빠는 자식들 안 보고 싶어요? 보고야 싶지.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떡하겠니? 또 가정이 있어서 찾기도 뭐하고 말이야. 그렇구나. 오빠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니까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지. 그럼 고민 해결되었으니까, 어?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볼까? 아, 몰라. 쑥스러워. 그럼 오빠 먼저 빨리 씻고 오세요. 영상을 보던 아버지의 처부모는 뒷목을 잡으며 화를 내셨고, 마담과 저는 덫에 제대로 걸린 아버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올라가시죠. 이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만나기 전에 몹쓸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사생활이 이렇게나 문란했다니 아주 아작을 내버리겠어. 그렇게 저와 마담, 아버지의 아내, 처부모님까지 5사람은 곧장 모텔로 올라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마담을 보자마자 방 열쇠를 내밀었고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쟁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종업원이 나오며 마담 언니, 저 시키는 대로 잘했죠? 라고 말했고 마담이 주는 돈을 받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5사람은 화장실 앞에서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어 콧노래를 부르며 씻고 있었죠. 10분이 지나자 아버지가 휘파람을 불며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희 5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뭐야?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여긴 어떻게... 야, 이 더러운 자식아. 내 딸보다 어린 년이랑 그 짓거리 하고 싶디? 이 천하의 못쓸 놈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해야, 오해. 난 그 여자애랑 대화하러 온 거야. 고민 상담을 해주러 온 거라고. 고민 상담 해주러 온 놈이 발가벗고 있냐? 누굴 바보로 알아? 아버지의 아내가 고함을 치자 곧장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놀랍고도 웃긴 장면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응? 그리고 여긴 내가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서 있는 젊은 놈이 데리고 온 거라고. 오늘 재밌는 구경 시켜주겠다면서 나한테 접근했어. 아이고, 그러셨어? 당신이 먼저 데려가 달라고 조른 건 아니고? 그리고 인간아, 이 청년은 당신 아들이야. 당신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팽당한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그뿐만인지 알아? 여기 마담도 당신이 버린 여자의 딸이라고. 아까 젊은 여자한테 모두 고백하는 거 잘 들었다. 이제야 당신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그 말에 아버지도 놀랐는지 저와 마담을 번갈아 보며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것들이 짜고 날 골탕 먹이려는 거야. 내년 출마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 시킨 짓일 거라고.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이실 짓고 하란 말이야.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못 믿으시겠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습니다. 박진국 교수님.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바닥에 들어왔지.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 생각했으니까. 당신의 처절한 꼴을 맛봤으니 오늘 나는 소원을 이뤘어. 듣자 하니 처가만 없으면 맨몸 똥알이라며? 지금 꼴처럼 말이야. 저희 2사람이 어머니의 이름까지 말하며 구구절절 설명했더니 그제야 빳빳이 들고 있던 고개가 땅으로 푹 꺼지더군요.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과거에 실수를 저지른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진심이었다고요. 장인어른,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은 절 이해하시죠? 어이한 놈! 어디서 나를 너 따위 놈과 같은 취급을 해? 그리고 이게 네 눈에는 실수로 보이더냐? 어떻게 애 딸린 여자를 둘씩이나 내팽개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자네는 천벌을 받고 말 거야. 내일 당장 자네를 교수직에서 잘라버리고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어. 당신이라는 인간과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야. 이런 쓰레기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 딸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혼은 불사하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어. 당신 혼자 벌어서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말겠어. 여보, 장인어른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 장인어른과 집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이번 일만 눈 감아주시면 내년에 국회에 가서 100배, 1000배 갚아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깟 명예와 권력 따위는 너나 필요하지.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봐요. 젊은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성을 사려고 한 죄로 집어넣읍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달아났어요. 발가벗은 채 말이죠. 저와 마담은 그의 뒤를 쫓아나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인간 말종자식. 옷 하나 걸치지 않았으니 사람들 눈에 금세 띌 겁니다. 그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교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테니 이만 돌아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잘 숨어 다녔는지 며칠 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답니다. 거의 보름의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하 상가에서 노숙을 하는데 다른 노숙인들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창피해서 갈 수가 없으니 저와 마담에게 연락을 해줬다네요. 이윽고 저희 두 사람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끝장을 봐야 했기 때문에 모른 척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경찰이 창고에서 꺼내준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어요. 박진국 씨 보호자들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공연 음란죄로 잡아왔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얼마나 보냈는지 발견 당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저와 마담은 아버지를 데리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며칠 굶은 것으로 보여서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너희가 진짜 내 아들이고 딸이니? 생물학적으로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는 호칭은 하지 마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어.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구나. 너희 어머니들은 살아계시니? 그러자 마담이 먼저 저희 엄마는 당신 덕분에 정신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럼 자네 어머니는 날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미옥이는 살아있나? 네, 살아계십니다.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시며 이를 바득바득 갈아 버텨오셨죠. 다행이구나. 미옥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럼 지금 찾아가도 괜찮을까? 용서를 빌고 싶구나. 용서를 해줄지 똥물을 얻어맞을지 가봐야 알겠죠. 한번 가봅시다. 저희 세 사람은 엄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체념했는지 걸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엄마한테 미리 전화하지 않고 초인종을 울렸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얘는 매일 밤샘이더니 웬일로 이른 시간에 집에 다 왔어?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자 딸꾹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온 거야? 미옥이 그동안 잘 지냈나? 아니지. 나 때문에 인생이 많이 힘들었겠지. 이 못난 놈 하나 때문에 꼬인 인생을 사느라 고생이 많았어.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찾아온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당신에게 용서를 빌려왔어. 그러자 엄마가 제 눈치를 보셨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흥분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미옥이, 내가 정말 잘못했네. 보잘것없는 놈을 공부시키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 벌어 박사까지 마치게 해줬는데 난 미옥이 자네를 버리고 말았어. 그때 나는 야망이 너무 커서 모진 선택을 하고 만 거야. 시간을 되돌리면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진심으로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주게나. 사과? 무릎 꿇고 5분 동안 빌면 내가 얼싸 좋다 하고 용서해 줄 줄 알았어? 난 30년 넘게 고통받으며 살아왔어.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해. 그래야 용서가 될 거라고. 엄마, 이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건 엄마한테 잘못을 빌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천벌을 받으며 살 테니 그만 보내줘. 제 말에
엄마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마담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교수직도 박탈당해서 갈 데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막대한 위자료도 물어줘야 한다고요. 앞으로 거짓골로 살아갈 팔자니 그만 상종하시고 내쫓아 버리세요. 아버지는 눈물로 참회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을 넘게 했습니다. 결국 눈물이 전염되어서 엄마까지 울기 시작했고 자세를 낮춰 아버지의 가슴을 양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모진 인간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한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아?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 아들과 딸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오열한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그만 나가봐. 당신 갈 길을 가라고. 앞으로는 우리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살던 대로 살든지 망한 삶을 살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린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쩔뚝대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엄마는 마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네 엄마 생각이 난다.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알지. 니들 아버지가 교수로 임명됐을 때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는데 나보다 먼저 와서 난동을 피운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도 나처럼 임산부였고 방금 나간 남자의 여자였지. 그때 네 엄마와 같이 쫓겨나면서 점심을 먹었어. 아마 칼국수를 먹었을 거야. 너희 엄마가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 어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칼국수예요. 그래? 그럼 들어와서 앉아라. 아줌마가 칼국수를 만들어주마. 나머지 이야기는 먹으면서 나누자꾸나.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칼국수로 배를 채웠고 과거 이야기를 하며 지난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말을 나누었네요. 그러다 마담은 출근 시간이 다 되어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엄마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제 넘는다는 걸 알지만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많이 괴로워하실 거야.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계속 보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마담. 아니, 민지 씨.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처음 술집에 발을 들인 이유가 언젠가 박진국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라고요. 아직 노여움이 남아있지만 복수는 끝이 났으니 그만 다른 일을 찾는 게 좋겠어요. 그래, 민지야.
너랑 내 아들은 이복남매이니까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 수도 있어. 네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줄 테니 이 엄마와 같이 살아주지 않을래?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었거든. 그러자 민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엄마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엄마. 라고 입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 식구가 되었죠. 술집을 그만둔 민지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마치고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간호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길을 걷겠다며 그 직업을 택했네요. 시간이 흐르며 엄마는 저보다 민지와 더 친해지셨고 많은 애정을 쏟으셨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두 사람은 주말만 되면 저를 빼고 쇼핑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까지 즐기고 있네요.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저희 세 사람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님 노숙자였고 저와 민지의 친부이기도 했답니다. 꼴을 보아하니 처가에서 도망쳐 길거리 인생을 살다가 두 눈을 잃은 것 같아 보였어요. 하늘이 천벌을 내리고 만 거죠. 저희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자고 눈치를 주었는데 엄마가 핸드백에서 돈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지도 엄마의 뒤를 쫓아 걸어가며 잠시 뒤를 돌아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새겨 넣었답니다. 엄마, 저 인간 천벌 받았네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래, 세상의 이치는 원래 균등한 법이야.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반면 현재는 세 식구가 행복하잖니. 니들 아버지는 과거에 갖고 싶은 걸 모두 가졌겠지만 현재는 모든 걸 잃다 못해 두 눈까지 잃었잖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야. 자, 어서 집에 가자. 민지가 좋아하는 칼국수나 끓여야겠다. 엄마 최고. 오늘은 바지락도 넣어서 만들어줘요. 그래, 이 예쁜 딸내미야.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어요. 물론 저희 엄마와 민지 엄마한테 저지른 죄가 있어 불쌍하거나 치근하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머물렀답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저희 엄마와 여러 사람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낱낱이 들려드렸습니다.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마지막에 감동도 조금 있죠? 무더운 여름날에 잠시 더위를 잊으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